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사 황의방입니다. 한국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대중화되면서 이 각종 채용 시험에서도 중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께서 나도 자격증을 한번 따봐야겠다. 주변에 보니까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는데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상식, 그래서 기본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사 나는 관심이 좀 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찌됐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취득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총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고급, 그리고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3가지 시험지예요. 그래서 시험장도 틀리죠. 고급 시험장, 중급, 초급 시험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고급 시험장에 가시면 고급 시험지가 나오지요. 고급 시험지를 통해서 점수로 갈리는데요. 고급 시험지를 가지고 70점 이상 내가 취득을 했다, 획득을 했다라고 하면 1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0점에서 69점을 취득했다. 조금 아쉽죠. 그런 분들은 2급을 받게 되고요. 중급을 시험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70점 3급 그리고 4급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합격은 이 6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급 이상 취득했다. 다시 얘기해서 60점 이상 취득했다라고 하면 합격증이 나오는 겁니다. 문항수는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점 10개, 2점 30개, 그렇죠? 3점은 또 10개. 그래서 총 10, 60, 30,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출제 경향.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단편적인 문제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학력고사라든가 혹은 공무원 시험에서 단편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맞춰봐라 1, 2, 3, 4, 5 이런 건 안 나와요. 자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료 제시형이 우리 시험의 특징인데요. 이 자료는 독특합니다. 사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 그림 혹은 지도가 나와서 그 위치, 이 지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신문기사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제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다음 가와 다음 자료의 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놓고 자료에 쭉 사료가 제시가 돼 있고 가가 나와 있죠. 그리고 1, 2, 3, 4, 5번에서 선택해서 답을 내는 객관식형이고요. 고급과 중급을 말씀을 드리자면 고급과 중급의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일단 고급 같은 경우는요. 자료가 깁니다. 그래서 일단 양에서 조금 질리죠. 그래서 무서워 장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 자체도 보지 못한 생소한 사료들 혹은 만든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출연이 되는 것이 고급이에요. 그래서 옛 문체, 고문체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급 같은 경우는 조금 단문의 형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급에서 만약에 장문으로 사료 형태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중급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든가 그림으로 대체한다거나 아니면 대화 형식으로 대체되는 그런 좀 간단하죠. 고급에 비해서 좀 간단한 그런 문제가 그런 자료가 제시가 되고요. 사료 형태도 조금 익숙한 사료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대로의 문구를 그냥 문제를 낸다든가 그래서 고급에 비해서 중급이 조금 수월하지요. 자, 유네스코 문화재라든가 그리고 명절 그리고 시사 교양 등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들을 이제 곤란하게 하는 것이죠. 수험생들이 한국사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토익, 토플 혹은 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주 공부할 게 많은데 게다가 또 뉴스까지 보셔야 돼요. 시사 교양 그리고 직접적인 지금 문화재 같은 경우 있죠. 유네스코에서 무엇을 지정했느냐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최신 강의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예로 2013년에 그 석가탑 아시죠? 그 불국사 3층 석탑을 복원하는 작업 중에 금동 입상이라든가 혹은 사리 보관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게 지금 나왔는데 아유 뭐 다음 시험에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걸르고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회차에 바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조금 시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민감한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이제 유형을 좀 봤고요. 우리가 학습 방법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합격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거만한 태도로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을 제가 간혹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 생소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당장 만들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난 이제 한국사 공부를 좀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이 뭐 공무원 강의를 들으신다거나 수능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불합격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나는 수학 전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겠다. 혹은 난 국어 전문이기 때문에 국어 전공이기 때문에 국어식으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조금 죄송하지만 그런 자신만의 아집을 좀 버리시고요. 좀 겸손한 태도로 임하시는 게 합격에 단번에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지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한국사에 대해서 시험을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입니다. 역사는 스토리지요. 그래서 일정한 양의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국사 공부를 하신 분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 학교 나왔잖아요. 그 기본적인 우리가 과정을 거쳤는데요. 국사하면 암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요? 이제 우리가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중간고사 있죠. 중간고사.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제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죽어라고 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또 공부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또 공부를 해요. 여기는 또 공부를 안 하세요. 그러니 나중에 보면 빵꾸가 빵빵빵빵 뚫려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영화를 봐요. 영화를 한 편 보는데 중간에 이거 재미없네 그러고 스톱을 딱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빨리 감기 한 다음에 다시 봤어요. 그렇게 띄엄띄엄 계속 봐요. 남는 게 없습니다. 왜요? 그 띄엄띄엄 한데 핵심이 있거든요. 역사는 특히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인데 이야기에서 이걸 빼먹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한 게 아깝지. 또 공부한 게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지금이라도 외워버리자. 이 방대한 양을 암기하려고 그러니까 국사가 어렵다. 지루하고 그렇게 되는데 역사는 스토리예요. 그냥 한 편의 영화를 쭉 하니 보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쭉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들으시면 끝나는 것이 한국사예요. 스토리 꼭 기억하시고요. 꼭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추론이 가능하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 고려지요. 고려가 끝났어요. 그럼 조선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고려와 조선 초창기에는 공통 분모가 많습니다. 교집합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반복이 되는데 이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암기법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옵니다. 암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강의에서 해결해 드릴게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 암기법 하나하나 단어 앞잡다 가지고 이렇게 암기해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강의를 중점으로 한번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또 교재를 냈는데 이 교재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출판사는 오스틴 북스고요. 그리고 교재는 비용이 싸요.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단가를 낮췄어요. 파격적으로. 그 책에 보시면요. 책이 이제 문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흑색으로 돼 있죠. 근데 컬러풀로 돼 있어요. 아주 보기 또 아름답는데 그 속에서도 별색으로 칠해 놨습니다. 단어를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식으로 칠해 놨는데요. 이 별색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 별색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한번 책을 한번 훑어보시면 단어와 단어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어 중요한 거. 그래서 단어만 딱 알아도 그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의 단어 별색이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별색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책의 날개,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에 제가 이 노하우, 암기법이라든가 그리고 출제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라 라는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판서. 이것이 제가 이제 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막 수업 시간에 막 판서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적다가 끝나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강의를 한번 더 들을까? 이렇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 판서를 그대로 책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책에 제가 강의한 이 판서 자체가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판서를 안 하시고 되고 집중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출제 빈도도 따로 이제 제가 별표로 해냈어요. 별표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개짜리 별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개, 1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또 이론 공부가 끝났을 때 그 기출 문제라든가 예상 문제를 단원별로 제가 수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데 또 문제의 그 자세한 해설이죠. 엄청 자세하죠. 그렇죠? 문제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정답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다가 여기에 이제 출처자의 논이 있고 그리고 자료 속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료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렇죠? 사료가 엄청나게 긴데 이것을 언제 다 읽습니까? 50문제예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자료 속 힌트는 단어만 잡아놨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단어가 탁 보입니다. 이것이 키워드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잡으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 몇 개를 잡아놨어요. 그것이 자료 속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자료 속 힌트가 몇 개나 나왔느냐. 다시 얘기해서 단어 비슷한 게 많이 나왔네? 라고 하면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교재는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이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강의 중심의 학습입니다. 제가 이제 모 학생과 이제 경험담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수업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계속 받아 적길래 바로 지금 설명한 거 딱 해서 이게 뭐지요? 라고 얘기했더니 당황해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수업을 집중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빵꾸가 나게 됩니다. 사이클에 이거 구멍이 나면 이걸 회복하려면 전체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판서를 왜 책에다 담아놨겠습니까? 판서하지 마시라고 그 시간에 강의를 제 얼굴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제 얼굴을 보시고 집중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강의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강의는 웬만하면 한 번만 보고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왜? 합격하신 분들이 딱 팔짱 끼면서 얘기를 하죠. 야, 그 시험 이거 엄청 쉬워. 야, 이 40% 합격하는 시험을 뭐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해?
40% 그렇죠? 요즘 들어서는 또 50%까지 올라갔어요. 평균적으로 50%가 합격하는데 야 이걸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해? 너 그 아이고 참 능력이 참 아니 그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보통 이제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임용고시는 필수거든요. 3급이 필수입니다. 이분들이 의외로 재수가 많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50% 합격률에 비밀이 있거든요. 50%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점? 60점 이상. 다시 얘기해서 난 3급이 필요한데 4급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합격으로 나와. 저는 불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합격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요. 이 50%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20% 정도가 고급이고요. 그리고 보통 30%가 20% 정도가 1급이고요. 30%가 2급을 따게 되는 거죠. 난 1급이 필요한데요. 그럼 난 불합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20%가 1급 혹은 3급이 20% 합격입니다.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100명 중에 20명, 10명 중에 2명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거 힘들죠. 그런데 왜 주변에서 말이 많느냐? 그 답은 딱 정해져 있죠. 뭡니까? 아니 나는 그 2번 떨어졌어요. 창피하죠. 난 1번 떨어졌어요. 창피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러다 이제 2번 만에 합격하신 분들 딱 가서 난 몇 번 떨어졌다 얘기 안 하죠. 난 합격했어. 그러니까 불합격하신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난 시험 안 봤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합격률의 비밀이에요. 합격률의 함정이 여기 있어요. 떨어지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주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2번 떨어져 놓고 3번째 합격하신 분이 딱 그래요. 난 한 번에 합격했어. 뭘로 확인하실 건데요. 그렇죠? 주변 정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합격하고 그분들 또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신감입니다. 단기 합격. 제가 추구하는 게 단기 합격입니다. 한 번에 합격하셔야죠. 한 번에. 이 한국사 시험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40강 정도 할 건데요. 40강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솔직히 40강이 좀 모질라요. 그런데 40강이 제가 어떻게든 맞춰 드릴 겁니다. 근데 이 40시간 되게 아깝잖아요. 한 번 듣고 합격을 하셔야지. 한 번 들어야지. 2번 듣고 3번 듣고 아니 왜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그렇죠? 단번에 합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제가 이것이 나옵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뭐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죠? 그럼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강의를 듣는다는 건 이 전문가가요. 여기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캐치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코 저를 신뢰하지 마세요. 저를 100% 신뢰하지 마세요. 왜요? 시험장에 제가 같이 안 갑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자신만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요. 꼭 되새기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0% 무시하세요. 이거는 제가 무시하시고 30% 무시하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50% 합격하는 건데 내가 50%에 못 끼겠어. 나는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이거 좀 불안한데 내가 공부가 좀 불안한데 불안하더라도 나는 다 돼 있다라고 주문을 거세요. 그럼 무조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OT를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만 갖고 오세요.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거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화이팅을 제가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로 OT를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제 그 카페로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고요. 자,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저와 함께 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1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을 다해서 정말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기원합니다.